연습 문제 9번 보겠습니다.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일 때 x의 2n제곱 플러스 x의 n제곱 플러스 1 이퀄 0이 성립하기 위한 한 자리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양변의 2배부터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양변 제곱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오면 여기가 플러스 4 이꼴 0이 되고요. 양변을 4로 나눠주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 됩니다. 자, 요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예, x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렇게 양변에 곱해 주시면 뭐 우변에 곱해봤자 0입니다. 그러면 x의 세제곱 빼기 1 이퀄 0이 되면서 예, x의 세제곱은 얼마다? 1이다. 요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x의 2n제곱 플러스 x의 n제곱 플러스 1 이퀄 0이 성립하기 위한 한 자리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자, 이럴 때는 요 x의 세제곱이 1 되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요 n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서 생각하냐 하면 이 n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일 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일 때, 3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x의 세제곱이 1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x의 세제곱이 1이 되었을 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n을 어떻게 해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1, 2일 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라. 요게 또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n이 3k 플러스 1인 경우 이때 k는 음이 아닌 정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1, 2, 3, 4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값들은 1, 4, 7, 10 이렇게 해서 3으로 나누었을 때 1 남는 수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요 값은 어떻게 되느냐? x에 자 바로 대입할게요. 6k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x에 3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x의 세제곱이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요걸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느냐? 요건 x의 세제곱에 2k제곱 먼저 해주시고요. 곱하기 x의 제곱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x의 세제곱에 그 다음 k제곱 해주시고 곱하기 x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1이죠. 근데 x의 세제곱이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간단하게 x의 제곱 플러스 요것도 1 됩니다. x 플러스 1이 되어서 이 값은 얼마다? 0이다 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퀄 0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시키네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n이 3k 플러스 2일 때를 보는 겁니다. 역시 k는 음이 아닌 정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얘기는 n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 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요 때는 어떻게 되느냐? x에 요거는 6k 플러스 4제곱 되는 거고요. 플러스 x에 3k 플러스 2제곱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1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x의 세제곱에 얘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 하면 2k 플러스 1제곱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6k 플러스 세제곱에 x 하나 더 곱하는 거니까 4제곱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 x의 세제곱에 k제곱 곱하기 x의 제곱 되는 거죠. 그 다음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요게 1이니까 x 플러스 그 다음 요것도 1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시계값이 0이 돼요. 따라서 n이 3으로 나누었을 때 2가 남는 자연수라면 요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n이 3k인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는 조건이 좀 바뀌겠죠. k는 자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따라서 n이 3k일 때는 주어진 식은 x의 6k제곱 플러스 x의 3k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이거는 x의 세제곱에 2k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x의 세제곱에 k제곱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1인데 이것도 1 이것도 1, 얘도 1이기 때문에 얘는 3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0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어떤 자연수들이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자연수들만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만족하는 한 자리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1이나 3으로 나누었을 때 1이나 2 남는 수들은 4 더하기 5 더하기 6은 안 되죠? 7 더하기 8 요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겠느냐라는 건데 1하고 8 더하면 9죠? 2하고 7 더해도 9입니다. 4하고 5 더해도 9니까 얘는 9 곱하기 3 해서 이게 2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이런 문제들의 접근 방법은 x의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 n이 3으로 나누어 1 남을 때, 2 남을 때, 나누어 떨어질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연습문제 10번입니다. x는 3-2i일 때 요 복잡한 시계값을 구하세요 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막 22제곱, 21제곱, 이건 손으로 절대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거듭제곱이 나오고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한다? x-3은 -2i 요 식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9는 얼마 돼요? -4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정리하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3은 이퀄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뭐 제가 팁 하나를 알려드렸죠. x의 제곱은 6x 빼기 13이다. 요게 이제 차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기에 계속 대입하면서 차수를 낮춰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지금은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11제곱을 해야 돼요. 그죠? 22제곱을 만들려면. 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럼 뭘 배웠냐 하면,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잡한 식을 그냥 편의상 우리가 fx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fx를 누구로 나누는 거예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1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라고 하고 나머지가 rx라고 한다면, 자,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3이 0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0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요 나머지만 갖고 이 시계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해봤죠. 그래서 요 식을 얘로 나눠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이 fx가 19제곱에서 갑자기 x의 제곱으로 떨어져요. 그렇다면 요 앞에 거 좀 따로 보고 뒤에 거 따로 보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 x의 19제곱으로 묶어주면 x의 세제곱 빼기 8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5x, 그 다음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3차식 있죠? 이걸 얘로 나눠볼 겁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8, 25,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고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이니까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 여기는 1, 마이너스 6, 1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3개니까 이 3개 보면 1, 마이너스 6, 1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빵, 여기는 빼줘봤자 마이너스 2, 빼주면 12, 마이너스 26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 해주시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 26 해서 이거 나누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얘가 나누어 요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 된다라는 걸 뜻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갖고 놀면 되느냐? 결국은 누구의 값? 요 값만 갖고 놀면 됩니다. x의 제곱 빼기 5x 플러스 12, 요 값이 얼마인지 이것만 구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제곱은 6x 빼기 13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얘는 x 마이너스 1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x의 값 알고 있거든요. 3-2i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을 빼준 값만 구해보면 얘는 2-2i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요걸 정리해서
얘가 이퀄 0이다 라는 요런 식을 얻어냈는데 갑자기 너무나 복잡한 식의 값을 구하라고 나온다면 이 식을 얘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만 갖고 놀면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요것만 따로 봤기 때문에 요게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식의 값이 0이니까 그 다음은 그냥 x제곱 빼기 5x 플러스 12만 갖고 놀면 되고요. 여기서는 x제곱을 이제 1차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쉽게 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연습 문제 11번 볼까요? 복소수 알파 베타가 알파의 제곱은 2i,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2i를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에서는 알파 베타 곱한 게 2냐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파 베타를 제곱한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알파의 제곱 곱하기 베타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요거 두 개 그냥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2y 곱하기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4i 제곱이 되죠.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4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파 베타를 제곱한 게 4라면 알파 베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얘가 2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억은 이건 항상 옳다고 말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자, 니은 볼까요? 니은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4제곱이 16이냐 이걸 물었는데, 자, 여기 주어진 조건에서 본다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0인 걸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i 더하기 마이너스 2i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0인 걸 알고 있죠. 그럼 이건 2알파 베타랑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4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2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4알파 제곱 베타 제곱인데 우리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4라는 거 이미 구해냈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4가 되면서 요거 16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요건 맞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 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실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건 이제 좀 어떻게 보여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합답형 문제죠. 이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거 고르는 문제는요, 항상 이 기억과 니은에서 참이나 거짓이었던 그 사실을 이용해서 디귿을 증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니은에서 봤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0이다. 요거를 이용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를 제곱해 봐야죠.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전체를 제곱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거 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0이니까 얘는 2알파 베타 분의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뭐 어떤 값을 갖더라도 얘네 둘은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2하고 2도 약분되고 남는 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됐대요.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실수일 수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따라서 디귿도 잘못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연습 문제 12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복소수 gn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전체의 n제곱이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의 합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겠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봤더니 g1부터 g4까지 다 곱하면 a 곱하기 g1이 된다는 것이고요. 나 조건은 g의 3n이 200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은 b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gn이 지금 뭐냐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의 i죠. 요거의 n제곱입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있죠.
요거를 편의상 우리가 W로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W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 거고요. 자, 양변 뭐하죠? 제곱합니다. 그럼 W 제곱 플러스 2W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서 W 제곱 플러스 2W 플러스 4 이퀄 0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우리 한번 본 적 있죠? 이런 거 나오면 뭐 해라? 양변에 W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겁니다. 따라서 양변에 W 마이너스 2를 곱해보면 2배의 W 플러스 4가 되고 우변은 곱해봤자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곱셈 공식에 의해서 W의 세제곱 빼기 8 이퀄 0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W의 세제곱은 8이다. 요걸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GN을 이제 뭐라고 쓸 거냐 하면 요걸 W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거고요. 단 W의 세제곱은 8이다 요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요 부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요런 식이 나오면 양변에 누굴 곱해라? 양변에 W-2를 곱해서 W의 세제곱이 8인 걸 찾아낸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조건부터 보는 겁니다. 가조건은 G1, G2, G3, G4인데 이걸 다시 쓰면 W 곱하기 W 제곱 곱하기 W 세제곱 곱하기 W 4제곱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곱해봤자 W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W의 10제곱과 똑같은데 우리 W의 세제곱이 8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W 세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W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8이니까 8의 세제곱 곱하기 W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다시 쓰면 2의 자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면 2의 9제곱 곱하기 W가 되는데 W는 누구랑 똑같냐 하면 G1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n이 1일 때니까요. 따라서 얘는 2의 9제곱 곱하기 G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A가 얼마다? 2의 9제곱 즉 512가 되는 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G의 3n이 200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은 얼마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G의 3n이다 라는 것은 W의 3n 제곱과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W의 세제곱이 8인 거 알고 있으니까 8의 n제곱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간 건너뛰어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나요? 요거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8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8이 또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2의 3n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얘가 누구보다 200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 하면 2의 10제곱이 1024 뭐 이거는 우리가 상식에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2의 11제곱만 되더라도 얘는 2000보다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n 자연수 n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요거 n이 4가 되면 이미 2의 12제곱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이 3이면 2의 9제곱 되기 때문에 그건 또 2000보다 작을 수 있네요. 그죠? 따라서 이 n의 최대값은 얼마다? 요거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요걸 만족시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n의 최대값은 3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요 b의 b값 있죠? n의 최대값 b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따라서 요 문제에서는 지금 a 플러스 b 값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a 플러스 b라는 것은 512에다가 3을 더하는 거니까 요거 515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해설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 하면 요 GN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어요. 2의 n제곱 곱하기 2분의죠. 2분의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의 n제곱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도 2의 n제곱 분모에도 2의 n제곱이 있기 때문에 요거 딱 약분되면 원래 거랑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요 안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그냥 x라고 둬볼까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렇게 둔 겁니다. 그럼 이거는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고요.
결국 이거 제곱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4x, 원래는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지만 플러스 4 이퀄 0이 되어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양변에 x 마이너스 1을 곱하죠. 그래서 요거 곱해버리면 이퀄 0 되고 결국 x의 세제곱은 1이다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떤 식이냐? 2의 n제곱 곱하기 x의 n제곱,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는데, 다만 요 옆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x의 세제곱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랑 얘랑 이건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w의 n제곱인데 이 w의 세제곱이 8이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x의 n제곱인데 앞에 2의 n제곱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 2x 전체의 n제곱과 똑같고, 뭐가 되는 겁니까? 2x의 세제곱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은 얘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더 쉬운데 라고 생각되시면 이 방법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더 보기가 깔끔하네 라고 생각되시면 이 방법을 생각하면 돼요. 자, 다만 이 두 번째 방법에서는요, 요 주어진 gn 있죠? 요 gn을 2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의 n제곱, 요로 바꾸는 과정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면 요게 2의 n제곱 곱해서 했었지, 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던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연습문제 13번 보겠습니다. 자, fn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2n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2n제곱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자, 이때 f1부터 fn까지 다 더했을 때 0이 되는 것을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당연히 i는 허수 단위가 되겠죠. 그럼 요걸 보는 순간 우리가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되냐 하면 요거 제곱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제곱하게 되면요, 분모는 그냥 2가 되고요, 그 다음 분자가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이 되면서 1과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요, 2와 2가 약분되면서 요거 간단하게 i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많이 해보다 보면 이거 제곱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루트 2분의 1-i를 제곱해보면 얘는 2분의 누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1-2i 마이너스 1 돼서 1 없어지고요, 2는 약분돼서 딱 마이너스 i로 간단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f의 n은 뭐라고 적을 수가 있냐 하면, 원래는 얘의 2n제곱인데 얘의 제곱이 i니까 요건 i의 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 부분은 요건 원래 2n제곱인데 얘의 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얘는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fn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이거 i의 거듭제곱들의 합이구나. 근데 우리가 i의 주기성 혹은 순환성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러면 왠지 이것들을 더해 나갈 때 요게 이제 4개 더할 때마다 뭐 똑같은 값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쵸?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f의 1부터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f의 1은 i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0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f의 2는 뭐냐 하면 얘는 i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역시 i의 제곱 되는데 요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 2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f의 3은 얼마냐? f의 3은 i의 세제곱,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1에 i의 세제곱인데 i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요거 플러스 i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i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이렇게 바꿨으면 이것도 0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됐죠? 그 다음 f의 4는 뭐가 되냐 하면 요거 i의 4제곱 더하기 그냥 i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1 더하기 1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2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f의 5제곱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똑같아집니다. i의 5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i의 4제곱이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또 뭐가 됩니까? 그냥 i랑 똑같고요.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1은 5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i의 뭐가 됩니까? 5제곱은 i의 4제곱이 1이라서 그냥 i가 될 거기 때문에 또다시 0이 됩니다. 그래서 f1과 f5가 똑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f의 6도 한번 볼까요? 얘는 i의 6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i의 6제곱 이렇게 될 텐데 자, i의 6제곱은 i 제곱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 요건 마이너스 i를 6제곱 해봤자 i의 6제곱이니까 똑같이 i의 제곱 되어서 요거 마이너스 2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역시 f2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 계속 구해 나가 봐도 이 0, 마이너스 2, 0, 2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1부터 f1부터 fn까지의 합이에요. 그러면 그 합들이 0이 되는 게 언제 가능한지 한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차례대로 써보면 f의 1은 0이죠. f의 1과 f의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 f의 1, 2, 3을 더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f의 1, 2, 3, 4를 더하면 또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f의 4까지의 합이 0이었기 때문에 자 1부터 5까지 쭉 다 더한다 해도 0 되고요. 1부터 6까지 더해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또 0이 됩니다. 그러면 또 f의 9까지 더하면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그래서 요 합들도 계속해서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이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0이 되는 건 언제냐? 자, 요게 언제냐 하면 n이 1일 때입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그 다음 요건 언제? n이 4일 때, 그 다음 얘는 n이 5일 때, 그 다음 얘는 n이 8일 때, 요건 n이 9일 때, 요건 n이 12일 때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봤더니 결국은 n이 4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에도 f1부터 fn까지 합은 0이 되고요. 그 다음 4의 배수일 때에도 f1부터 fn까지 합은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이제 0이 되는 n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100까지 4로 나누어서 1 남는 그런 자연수가 몇 개 있는지 그걸 구하면 되는데 자 1부터 시작해서 4로 나누어서 1이 남는다. 그럼 어디까지 되냐 하면 97까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n을 우리가 4k-3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 겁니다. 이때 k는 자연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k가 1일 때에는 요거 1 되고요. 그 다음 k가 2면 얼마가 됩니까? 5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k가 3이면 9 됩니다. 그럼 97이 되려면 k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k는 25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k가 1일 때부터 k가 25일 때까지 총 25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또한 요게 4의 배수니까 4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가능하고 이때 n은 4k라고 둘 수가 있겠죠? k는 자연수입니다. 그럼 이것도 k는 1일 때부터 k는 25일 때까지 총 25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n, 자연수 n은요 100 이하에서 총 50개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 문제의 정답은 50입니다. 연습문제 14번입니다. 0이 아닌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는 문제네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알파분의 베타가 실수이면 알파와 베타의 바도 실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베타 바는 베타의 켤레 복소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기억에서 알파분의 베타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요걸 k라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k는 실수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베타는 k 곱하기 알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베타의 켤레 복소수를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데 얘는 그냥 k 곱하기 알파의 켤레 복소수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k는 그냥 실수배기 때문에 요거 이제 허수부의 부호만 바꿔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 적을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알파, 베타, 바가 실수이냐 이걸 물어봤는데 자, 알파 곱하기 베타 바 대신에 k 곱하기 알파 바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실수 곱하기 알파 곱하기 알파 바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알파와 알파 바 즉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를 곱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얘는 실수가 되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니은 볼까요? 자, 알파 빼기 베타의 바와 알파 바 플러스 베타를 곱한 게 실수이면 알파 베타도 실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보는 거예요. 알파 빼기 베타의 바, 그 다음 곱하기 알파 바 플러스 베타죠. 얘가 실수니까, 자, 실수는요, 켤레 복소수를 해줘도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허수 부분이 0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얘와 얘의 켤레 복소수, 알파 빼기 베타 바, 그 다음에 요거 알파 바 플러스 베타, 요거 전부 다의 켤레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두 개 곱한 것의 켤레 복소수는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곱한 거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게다가 두 복소수를 뺀 것의 켤레 복소수는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뺀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베타의 바의 바는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되냐 하면 알파와 베타 바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이제 좌변과 우변을 정리를 합니다. 그럼 알파 알파 바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바와 알파 바 그 다음 마이너스 베타와 베타 바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알파 바와 알파 플러스 알파 바와 베타 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와 베타 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것부터 다 지워주고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알파 알파 바 이렇게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건 누가 남냐 하면 요거 넘어오면 2배 알파 베타는 요거 넘어갑니다. 2배의 알파 바 베타 바 이렇게 되고요. 자, 2로 나눠줄 수가 있어서 남는 건 알파 베타는 알파 베타의 자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곱한 것은 곱한 거의 켤레 복소수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파 베타와 그 켤레 복소수가 똑같다 이건데 이 얘기는 곧 알파 베타가 실수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허수 부분이 0이 되어야 이렇게 똑같아지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알파 베타도 실수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임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플러스 i가 실수이면 그 실수는 양수다라는 건데요. 자, 요거 한번 같이 볼까요? 디귿은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의 바 플러스 베타의 바 플러스 i 요게 이제 실수인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얘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바다 이렇게 써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더한 것은 복소수를 더한 것 전체의 켤레 복소수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켤레 복소수 요 두 개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항상 실수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를 곱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전체가 실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의 i가 이 부분이 무슨 수가 된다? 실수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얘가 실수가 되려면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거나 또는 순허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인 경우를 본다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얘도 0이 되고요. 여기도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수이지만 이퀄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디귿에서는 그 실수는 양수여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연습 문제 15번입니다. 두 복소수 알파 베타가 알파 알파 바 그 다음 베타 베타 바가 모두 3을 만족하고요.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만족시킬 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켤레 복소수의 곱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알파 알파 바가 3이다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파의 바는 뭐와 같아요?
알파분의 3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똑같이 베타와 베타의 바도 3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베타의 바는 베타분의 3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요걸 보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를 곱했는데 얘는 켤레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요건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로 바꿔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자, 알파 바는 알파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알파분의 3 더하기 베타 바는 베타분의 3이니까 베타분의 3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요. 요거 곱하면 3 플러스 3배의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3배의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3으로 묶어주시면 2 플러스 그 다음에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걸 문제에서 줬거든요. 그럼 얘는 3배의 2 빼기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얘는 3 곱하기 3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이거 얼마다? 4다 라는 걸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연습문제 16번 볼까요? 서로 다른 두 복소수 G1, G2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1의 세제곱 플러스 G2의 세제곱의 허수 부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조건을 봤더니 G1 제곱 빼기 G2는 I고요. 나조건을 봤더니 G2 제곱 빼기 G1은 I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두 개가 모두 I로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G1 제곱 빼기 G2 그 다음에 빼기입니다. G2의 제곱 빼기 G1이니까 플러스 G1 이렇게 되겠죠. 얘는 0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G1 제곱 빼기 G2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는 G1 빼기 G2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이제 합차 공식이니까 여기는 한 번은 빼기죠. 그 다음에 한 번은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1 빼기 G2로 묶어내 주시면 G1 플러스 G2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복소수 G1, G2 그랬으니까 G1 빼기 G2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0 되는 수밖에 없느냐? 바로 요 부분이 이퀄 0 되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G1 플러스 G2가 얼마와 같다? 마이너스 1과 같다. 요걸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와 나 조건을요 변변 더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G1 제곱 플러스 G2의 제곱 마이너스 G1 플러스 G2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퀄 2배의 I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 하면 G1 플러스 G2의 전체 제곱에서 2배의 G1, G2를 빼주는 걸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게 EI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1 마이너스 2배의 G1, G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됩니다. equal EI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2배의 G1, G2는 누구랑 똑같냐 하면 E 마이너스 EI랑 똑같고요. 따라서 G1 곱하기 G2는 1 마이너스 I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값만 구하면 됩니다. 저 값은 G1의 세제곱 플러스 G2의 세제곱이죠. 얘는 G1 플러스 G2 전체의 세제곱에서 누굴 빼주는 겁니까? 3배의 G1, G2 그 다음에 G1 플러스 G2 요거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이제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되고요. 빼기 3배의 1 마이너스 I가 되고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얘는 2 마이너스 3i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G1의 세제곱 플러스 G2 세제곱의 허수 부분의 값이 얼마냐 요걸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 3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